설탕은 없는데 달콤한 맛은 그대로. 요즘 제로슈거 음료 정말 많이들 드시죠? 근데 이거 마실 때마다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 인공 감미료 진짜 괜찮은 걸까?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특히 건강을 좀 챙기시는 분들이나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일 거예요. 과연 제로 음료, 이걸 매일 마셔도 우리 몸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안전 기준치를 넘으려면요. 하루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셔야 합니다. 과연 몇 캔이나 될까요? 네, 바로 11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제로 콜라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1캔 넘게 마셔야 1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안전 기준에 겨우 도달한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 아닌가요? 그럼 이 11캔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일일 섭취 허용량, 영어로는 ADI라고 하는 핵심 개념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ADI, 즉 일일 섭취 허용량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하루 안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거쳐서 이 물질은 평생 매일 이만큼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고 설정해 놓은 일종의 국제적인 약속 같은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제로 음료에 주로 쓰이는 대표적인 감미료 두 가지가 있죠. 아세설팜 칼륨과 슈크랄로스인데요. 이게 바로 각 감미료의 ADI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ADI는 체중에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절반인 30kg 어린이는 보시는 것처럼 성인 기준치의 딱 절반만 허용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ADI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인기 제로 음료들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한 캔의 감미료가 얼마나 들어있고 이게 우리가 받은 하루 안전 예산의 몇 %를 차지할까요? 자, 첫 번째 타자는 바로 펩시 제로 슈거 라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세설팜 칼륨은 성인 기준 ADI의 9%, 수크랄로스는 7%를 차지하네요. 이럴 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둘 중에 더 높은 비율, 그러니까 아세설팜 칼륨의 9%를 기준으로 안전 섭취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미료가 먼저 기준치에 도달하니까요. 이걸 바로 제한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거의 제로 음료의 대표주자죠? 코카콜라 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코카콜라 제로는 경우가 좀 다르네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크랄로스가 성인 기준 9%, 소아 기준으론 무려 18%로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코카콜라 제로의 안전 섭취량을 계산할 때는 바로 이 수크랄로스가 제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분석해볼 음료는 우리나라의 대표 사이다죠. 바로 칠성사이다 제로입니다. 오, 칠성사이다 제로는 앞서 본 두 제품보다 전반적으로 감미료 함량이 낮은 편이네요. 성인 기준으로 ADI 대비 비율이 각각 5%, 6%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캔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데이터를 싹 모아서 그래서 도대체 하루에 몇 캔까지가 진짜 안전한 건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결과 함께 보시죠. 코카콜라와 펩시 제로는 성인 기준으로 약 11캔, 어린이는 약 5캔까지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감미료 함량이 낮았던 칠성사이다 제로는 성인 16캔, 어린이 9캔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두 캔 마시는 건 이 최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아주 안전한 양이라는 겁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한두 캔 정도 마시는 건 안전 기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둘째, 안전성을 따질 때는 여러 감미료 중에서 ADI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제한 감미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 셋째, 어린이는 체중 때문에 성인보다 기준이 훨씬 낮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제로 음료의 감미료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굉장히 깐깐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자료 분석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식습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두 캔 정도 제로 음료를 마시는 건
감미료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없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로 음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안 괜찮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연했던 불안감 대신에 이제는 스스로 정보를 보고 판단하면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